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윤입니다. 네, 이제 주요 대기업들의 서류 지원 일정이 서서히 마무리돼가면서 서류 지원 합격 소식을 받은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이제 바로 인적성 시험 준비에 박차를 또 가해야 되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인적성 시험 때 수능 날에나 벌어질 것 같은 진풍경이 또 벌어졌다고요? 네, 주요 대기업들의 인적성이 같은 날에 겹치면서 이 취준생들이 퀵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동하는 등의 고충이 많았는데 네. 다행히 올해는 이 기업별 인적성 시험이 좀 분산됐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네요. 이게 서류를 마감해서 합격 소식을 받아서 기쁘겠지만 이 기쁨도 정말 잠깐이고 이제 인적성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텐데 또 저희도 쉬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네, 그래서 저희도 곧 다가올 인적성 시험을 대비해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알찬 정보를 곧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목요일 잡정보센터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춥고 어둡고 막막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봄날을 안겨드릴 특집입니다. 봄날은 온다 시즌 2. 자, 오늘도 롯데그룹 살펴볼 텐데 오늘은 취업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면접이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마지막 관문인 만큼 이 취업 준비생들이 받는 부담감도 정말 어마어마할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라면 이 봄날에 한 걸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면접 답변 매뉴얼의 레전드이자 합격을 부르는 언어 마술사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음에 드십니까? 일단 여기까지 두 가지가 마음에 안 드네요. 어떤 게 마음에 안 들죠? 첫 번째는 일단 이가희 작가님 조금 더 임팩 있게 조금 더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길 일단 또 쾌차를 빌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네. 분명히 대본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마가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 물음표 음표하고 같이 있는데 네. 이거 왜 넘어가셨어요? 아유, 네. 도현 씨. 제가 음치거든요. 예. 고민하죠. 이가희 작가님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요 대목 좀 넣어주시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네. 치고 나오실 줄은 저희가 말을 맞추고 이거 그렇죠? 넘어가자 했었는데 옆에서 또 마음에 안 치고 들어요. 나오시니까 이거 분명히 마음에 안 드시나요? 음표가 있었는데. 오늘 또 불만 가득하신 언어 마술사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 연습을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을 포함해서 이번 주 이제 오늘이 롯데 마감인 만큼 조금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바빠요. 바쁘고 지금은 제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보이죠. 분장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분장쌤께서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 바쁘죠. 그 학생들이 바쁜 만큼 저희도 이제 합격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많이 바삐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진짜 부디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길 정말 저도 마음속으로 응원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롯데그룹이 다양한 계열사에서 신입 공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간에 이제 방송에서 태성 쌤께서 자소서는 면접용의 미끼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이 면접에서는 지난 시즌과 변화가 조금 있을까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휴민트를 또 총동원했죠. 역시. 네. 롯데그룹의 휴민트 중에서 최고급 휴민트. 롯데그룹의 총괄 채용을 하고 있는 연락을 해봤더니 큰 변화는 없다. 정말요? 단 우리가 주장했던 그 원칙을 조금 더 강화했다. 그러니까 면접의 구조나 내용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평가목 중심의 평가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뭐 경험이라든가 이런 위주의 평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조금씩 전략을 하나씩 세워볼 텐데 저희가 합격 전략을 짜기 전에 먼저 짚어봐야 할 게 있다면 롯데그룹만의 면접 특징 또는 주목해야 할 만한 점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하루 만에 하는 원데이 면접.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보통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1차 면접하고 그리고 심사하고 점수 내서 합격 통보하고 시간 잡아서 또 2차 면접 보러 와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려요. 그런 채용 과정은 진짜 조금 다른 기업과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점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루에 면접을 다 몰아서 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채용팀은 그 공채를 진행하기 전에 고민을 해요. 그리고 기획서들을 써서 보고를 하는데 그 기획서의 큰 두 가지 덩어리는
하나는 채용을 얼만큼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네. 또 하나는 얼만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 네.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떨어져야 될 사람이 붙는 것도 안 되고 붙어야 될 사람이 떨어지는 것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 어떤 방법, 어떤 툴을 이용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효율성이에요. 네. 이게 오랜 동안 두고두고 보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기업의 자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원들은 임원 면접 보러 오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시간을 빼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 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면접관들도 하루만 시간 빼면 되고 지원자들도 하루에 다 해서 힘들긴 하겠지만 하루만 시간을 빼면 되고 이렇게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괜찮겠다. 그러니까 정확도를 크게 손해보지 않은 차원의 그 정도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원데이 면접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네. 자, 첫 번째는 원데이 면접이라는 특징이 있었고 두 번째 특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휴민트가 강조했던 것.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한다. 네. 이게 두 번째 큰 특징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에 키워드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험, 하나는 구조화된 면접. 요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경험 같은 경우에는 그 채용을 총괄하는 친구가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사람은 변치 않아. 사람은 변치 않아. 이게 그리고 이 사람은 변치 않기 때문에 과거의 특정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면 이 사람이 미래에도 우리 회사 들어와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비슷하게 행동할 것이야. 이것을 믿는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와서 우리 회사에서 얼만큼 열심히 일할 거야. 만약에 진상 고객, 롯데백화점에서 진상 고객을 만났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오면서 과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 만났을 때 네가 어떻게 처리를 했었니?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거죠. 네. 과거에 제법 스마트하게 처리를 했다면 미래에 우리 회사 들어와서도 그렇게 잘 처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경험 중심의 질문을 하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구조화된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구조화는 제가 다른 그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면접관들은 백그라운드를 궁금해하고 액션을 궁금해하고 리절트를 궁금해합니다. 그런 형태로 질문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경험을 중심으로 묻기 때문에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미끼를 던져준다고 아까 얘기했죠. 네. 미끼를 어느 순간에 던져줄 수 있느냐? 우리 면접 전에 할 수 있는 게 자소서예요. 네. 자소서에서 면접을 대비해서 미끼를 충분히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자소서에서 평가목과 관련된 그 경험 사례들, 경험을 궁금해하니까 그렇죠. 경험 사례들을 쏙쏙 중간중간에 넣어놓으면은 굉장히 유리하게 면접을 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험 중심의 질문이라면 아무래도 논리적인 답변 준비가 필수적일 텐데요. 그 전략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세 번째 롯데 특징은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면접의 중요도가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아, 네. 예, 이게 자소서 항목이 매년마다 큰 변화가 없어요. 네, 네. 그게 무슨 뜻이냐? 자소서에서 사람을 많이 분별해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거보다는 자소서에서는 기본적인 것, 이 사람 정도는 안 되겠어 하는 정도 걸러내고 그리고 나서 면접에서 조금 더 면밀히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실제 그 지원하는 게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평균 80대 1 정도가 돼요. 네. 그리고 서류 통과가 되는 게 한 13배수가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면접에 들어가는 하루에 보는 면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 6대 1 정도가 됩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네. 그만큼 면접에 많이 불러서 직접 보고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고 우리는 뽑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소서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미끼 던지기 이 작업을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저희가 롯데그룹 면접의 특징을 한 세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원데이 면접이고 경험과 구조화 면접을 한다. 그리고 이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기업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아마 이 원데이 면접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에 모든 것을 끝내는데 그럼 그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면접을 이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역량 면접이라는 것을 봅니다. 네. 그리고 임원 면접을 봐요. 임원 면접에서는 주로 인성 위주의 면접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각 계열사, 각 직무별로 공통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서부터 계열사 직무별로 좀 다르게 보는 면접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PT 면접이 있고요. 그리고 GD 면접이라고 그룹 디스커션 하는 네. 면접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계열사 직무에서는 영어 면접을 진행합니다. 일단 그 보통의 경우는 역량 면접, 그리고 임원 면접, 그리고 PT 또는 GD 면접 요 형태 그 세 가지를 주로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일부 계열사 예를 들어서 롯데 호텔이라든가 롯데 건설, 롯데 월드, 롯데 백화점, 롯데 케미칼 이런 데는 여기에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직무에서는 영어 면접을 봐요. 어. 그리고 외국어 면접을 보고 그리고 어떤 직무에서는 에세이를 쓰도록 합니다. 네. 예,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롯데정보통신이나 현대정보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IT와 관련된 IT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면접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사실 대부분 다른 기업들은 한 전형이 끝나면 합격자 발표를 기다렸다가 또 다음 전형에 이렇게 응시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하루에 다 끝내야 되니까 태성 쌤께서 이렇게 누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소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면접에 이 자소서 작성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독특한 롯데그룹의 공채 전형이 진행되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을 더더욱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역량 면접과 인성 면접부터 한번 차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량 면접하고 인성 면접은 구조상 그러니까 형태상으로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으로 하는 면접이고 여기서 내부적으로는 fit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fit 테스트. 예, 얼만큼 훌륭한 사람을 뽑겠다가 아니라 얼만큼 우리하고 핏한지, right people을 뽑기 위해. 그렇죠. 네네. 예, 영어로 좀 하시네요. 그럼. 예. 그래서 그 여기 같은 경우 역량 면접을 좀 먼저 말씀드려 보면 진행은 2대1로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약 40분 동안 진행을 합니다.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대1로 두 사람의 면접관이 나를 한 사람을 놓고 40분 동안 노려보는 거예요. 예, 그런 면접을 진행하고요. 주로 질문의 내용은 직무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네. 네. 직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 이거의 근거는 어디냐면 이력서와 자소서를 많이 참고해서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임원 면접, 인성 면접이라고 하는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다대다로 면접을 하고요. 약 30분 정도 진행을 합니다. 네. 30분 동안 여러 사람의 지원자를 놓고 면접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질문의 개수는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질문의 내용은 보통 인재상과 직무 역량, 인재상과 직무 역량 살짝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이해 이런 내용으로 질문이 구성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살짝 정성적인 평가도 함께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임원 면접에 들어오시는 그 면접관들은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그 통하는 뭔가 이렇게 정량적으로 뭔가 평가를 할 수 없지만 이 친구 뽑아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줄 수 있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도 같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임원 면접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어르신과의 대화 이거를 꾸준히 많이 하세요. 네. 특히 나와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어르신과의 대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 다대다 면접에서 이렇게 여러 명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질문을 많이 받는 지원자가 생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뭐 이게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질문을 많이 받는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더 합격할 확률도 많고 그런 건가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뭐 관심도 있고 더 물어볼 게 많으니까 물어봐서 조금은 더 좋게 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오늘 부로 여러분들 오해를 제가 종식시켜 줄 테니까 네네. 예,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면접 질문 내가 받은 질문의 개수와 합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도 상관이 없나요? 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 질문 많이 받았어 그런데 합격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질문을 안 받았는데 합격했어 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많이 받았는데 합격했던 친구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고 안 받았는데 합격한 친구들은 또 질문 적게 받아야지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게 다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네. 근데 면접관 입장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면접관 입장에서 질문을 많이 했지만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었고 별로 안 했지만 합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었고요. 질문이 많았지만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원하는 나는 창의 도전을 평가하고 싶은데 그거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 전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른 각도로 또 물어보고 답이 안 나와. 다른 각도로 또 물어보고 이 친구 질문을 많이 받았죠. 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해서 도전 0점, 창의 0점 이렇게 매기고 어떤 친구는 한마디 물었는데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답했어. 그렇기 때문에 만점을 주고 합격시킬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의 개수와
합격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오늘부터 다른 얘기 듣지 마시고 요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 들으면 들을수록 면접이라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참 드는데 네. 이 역량 면접은 2대1 면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원자 한 사람을 두고 두 사람이 40분 동안 면접을 보게 되면 진짜 상당히 꼼꼼하게 면접을 보는 거네요. 굉장히 꼼꼼하죠. 예, 더 꼼꼼해하고 싶은데 기업에서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 겁니다. 시간상으로 사실은 부족해요. 이거로도 부족하고요. 상상을 해보시면 40분 동안 두 사람이 나를 노려보고 있다. 노려보면서 나를 탈탈 터는 거예요. 예, 완전히 탈탈 털리는 거죠. 네. 그 상황에서 40분이라는 시간이 길 수도 있지만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평가 항목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내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소서에 그 거리가 없으면 면접관들은 자기네들이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지원자 입장에서 나는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더 당황스럽죠. 그래서 자소서에 미끼를 많이 던져주면 그거를 낚아채서 물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면접의 주도권은 바로 지원자 여러분들한테 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에 미끼 넣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앞으로도 2번 더 드릴 거예요. 예, 근데 이게 40분을 꼭 채워야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예, 제가 그 면접 시간이 40분이면 20분 만에 모든 점수를 다 주고 나머지는 그냥 신상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하듯이 끝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내가 쉬고 싶어서 이렇게 미리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40분 꽉 채우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40분 거의 채워라라고 채용팀에서 가이드를 하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딱 그려지는 모습이 2명과 나 혼자가 앉아 있으면 굉장히 긴장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 질문이 나오고 그 면접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보통 질문이 2가지 형태로 나와요. 하나는 자소서 기반으로 나오는 질문이 있고 자소서와 상관없이 면접관들이 공통으로 준비해온 질문들이 있어요. 네. 우선 자소서와 상관없이 하는 질문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보면 100% 묻는 것은 지원 동기예요. 네. 지원 동기가 뭡니까? 이렇게 묻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를 지원하셨어요? 여기 말고 어디 회사 지원하셨어요? 이런 형태. 그리고 나서 뭐 어디 지원했습니다라고 하면 거기 되면 거기 가시겠네요. 왜 우리 회사를 오려고 하세요? 거기가 우리보다는 업계에서는 더 높은 순위인데 굳이 여기를 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통해서 왜 우리 회사냐, 왜 이 직무냐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될 거고요. 하여튼 이 지원 동기에 대해서는 100%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왜 당신이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으냐라는 식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면접관 입장에서 내가 왜 당신을 뽑아야 되지? 당신 말고도 지원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당신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네. 또 이런 경우 있어요. 그 지방에 공장이 많다던가 그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그 매장이 지방에 있는 경우에 지방 근무 가능하세요? 특히 서울에서 오랫동안 컸던 여성 지원자들한테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높은 목표를 세워서 스스로 달성했던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게 뭐냐? 평가 항목의 도전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남들이 기피하던 일을 스스로 나서서 한번 처리해 봤던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런 식의 질문들도 있고 이게 실제 났던 기출 문제들이에요. 아 정말요? 예. 그럼 약간 압박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이 정도를 압박으로 느끼시면은 지원하지 마셔야죠. 아 정말요? 이 정도는 이 그냥 정도는 무난히 가볍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네. 네, 몇 가지 질문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참 질문을 살펴보니까 자소서에 이런 것들을 미리 녹여놓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면접관들이 미끼 삼아서 던지기 참 수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실제 면접 질문 같은 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면접관들이 자체적으로 자소서와 상관없이 준비하는 질문들이고요. 자소서에 따라서 질문거리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원했던 친구 하나 사례를 뽑아왔는데 이 친구는 대학 시절에 학과도 소비자학을 전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기업이 서비스를 했을 때 서비스를 실패했어. 이랬을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했던 사람들이 이 불만족, 고객들의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유형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자소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연구를 했고 그리고 또 실제 이거를 본인이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다른 백화점에 가서 실제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는, 처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일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끝냈어요. 네. 좋은 미끼는 던지긴 했습니다. 불만 고객
공격을 처리하는 그런 경험을 해봤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이런 자소서 같은 경우에 면접관 입장에서는 줄을 몇 개를 딱 쳤을 거예요. 서비스 실패했을 때 유형적 보상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그 연구를 했어? 그게 뭐예요? 유형적 보상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창의를 보려고 질문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창의를 보여주지 못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이런 거 해봤어요로 끝났다면 점수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백화점에서 컴플레인을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해봤다?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서 만났던 진상 고객 중에서 최고 기억나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후속 질문을 한다고요. 네. 근데 나는 컴플레인을 처리하는 부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 고객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관련된 경험을 하나도 준비해 놓은 게 없어. 이 친구는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그 일을 했더라도 제대로 못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향후 포부를 묻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여기 많은 친구들이 거의 나라를 구할 것처럼 전 세계를 구할 것처럼 네. 많이 써요. 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롯데 호텔이라는 브랜드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나는 입사 후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비스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다. 그리고 디지털 채널을 이용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 보겠다. 이런 식의 향후 포부를 썼어요. 면접관은 줄을 쫙 쓰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비스 방안을 제시해? 그게 뭔데요? 이런 거죠. 본인이 생각했던 방안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라고 해서 이 방안을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계속 질문을 깊이 있게 네. 하고 들어가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채널을 이용하겠다? 디지털 채널 어떤 채널을 이용할 건데요? 그 효과는 뭔데요? 우리가 들여야 될 노력은 무엇인데요? 그런데 그거를 왜 당신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질문을 자소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면접이라는 게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얘기를 질문해주면 그 면접이 너무나 쉬울 텐데 그렇게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미끼를 뿌려라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미끼의 기준이 뭐냐라고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붕어를 잡으면서 큰 오징어를 달아가지고 낚시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먹고 싶은 것, 그 먹으려고 하는 내가 잡고 싶어하는 그것이 먹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면접관들이 먹고 싶어하는 게 무엇이냐, 면접관이 알고 싶어하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롯데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채용 홈페이지에서. 채용 홈페이지에서 우리의 면접관은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할 당시에도 자소서에 지원 분야를 적어 놓으면 그 위에 그게 자동으로 뜨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역량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각 계열사 직무별로 달리 뜨도록 만들어 놨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먹을 미끼는 이거야. 우리는 예를 들어서 도전적인 사람을 필요로 해. 창의적인 사람을 필요로 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해. 이런 식으로 미끼, 우리가 좋아하는 미끼를 다 오픈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그 미끼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평가목과 연결될 수 있는 그것인 거거든요. 네. 면접관은 그것을 평가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을 노려보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와 관련된 경험을 궁금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끼는 평가목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 경험 사례가 바로 미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평가 항목을 먼저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은 지원자들이 자꾸 본인의 강한 의지와 소망 이것으로 어필하려고 합니다. 그냥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나 간절해. 이것만 가지고 승부를 걸려고 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마음에 든다고 다 뽑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지원자들도 여러분들만큼 간절해요. 간절함만으로는 여러분들이 뽑힐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은 당연히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 네. 아까 말했듯이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미끼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절하다 보니까 분명히 지원자분들이 면접 준비를 잘 해가긴 할 텐데 예상치 못한 돌발 질문이 나오면 또 간절한 만큼 또 금방 평정을 잃게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이렇게 멘붕 사태를 막으려면 면접 준비를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많이들 저지르는 실수 외워서 가는 것. 예. 이 친구가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면접관으로서 질문을 했을 때 딱 외운 패키지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면접관은 잠깐 휴식을 취합니다.
딴 생각해요. 안 듣는군요. 예, 딴 생각합니다. 저거 외워서 하는 얘기네. 그래서 말 끝날 때쯤 되면은 예, 그 사례도 좋은데 또 다른 사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문장을 외워서 가지 말고요. 여러분들 긴장되는 상황에서 외운 거 그대로 말할 가능성 없습니다. 분명히 틀릴 거예요. 그러면 외운 것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외우는 것을 틀리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놓게 돼요. 아, 나 이거 제대로 말 못했구나, 망했구나 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우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뭔가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준비해야죠. 키워드만 가져가십시오. 키워드. 내가 문장 세 가지, 네 가지 문장이 있다면 문장을 말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중에 키워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고 그걸 몇 번 읽어보고 그리고 면접실에 들어갈 때는 문장을 외우지 말고 키워드만 가지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문장을 만들어 보지 않았다면 또 너무 더듬거릴 거예요. 네.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보고 몇 번 읽어본 다음에 들어갈 때는 키워드만 가지고 들어가라. 그런 조언을 드리고요. 말할 때 여러분들 두괄식과 스타, 예전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두괄식으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앞부분에 딱 박혀 있어야지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습관이 보통 그래요. 배경을 쫙 깔아놓고 뒤에 결론을 말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면접관들은 도대체 얘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어디까지 집중을 해서 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라는 것을 앞서서 두괄식으로 말해버리고 그 다음에 스타,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이런 형태로 문장을 구성해서 이야기를 펼쳐나가 주시면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의 얘기를 아주 잘 들어줄 겁니다. 네, 이게 정말 전략적인 고민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우지 말고 두괄식으로 하고 스타를 좀 활용하는 법을 숙지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음으로 이제 PT 면접이 있습니다. PT 면접 같은 경우는 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PT 면접도 오해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PT 면접 제가 항상 수업을 하면서 PT 우리 잘하는 PT 누가 있을까요? 제일 잘하는 사람?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 사람이 와서 PT 면접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탈락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PT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PT 면접은 PT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PT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평가 항목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PT와 PT 면접은 뒤에 면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PT를 잘했다고 해서 합격했다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네. PT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PT 스킬에 대해서 집중해서 준비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요. 실제 기출 또는 예상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여러분들 감을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출 문제 중에 롯데의 신성장 동력을 주제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한번 발표해 보시겠어요? 또 기출 문제 평창 올림픽 개최가 하이마트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고 영업 관리자로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세요. 또 하나는 전공 지식이 여러분들의 전공 지식이 롯데그룹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이런 기출 문제가 있었고요. 네. 네. 제가 예상할 수 있는 올해 문제는 한중 간의 갈등 완화가 롯데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고 여러분들이 지원했던 그 지원 직무 관점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발표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 질문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앞부분에 지금 롯데그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변화 또는 내부의 변화를 앞에 배치시켜 놓고 네. 그 상황에서 우리 롯데 여러분들이 지원한 지원 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라는 것을 슬쩍 보여주고 그 상황에서 우리 기업 당신의 직무 관점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있을까요? 이런 형태가 대부분이에요. 네. 예.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한 산업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 답을 절대 줄 수 없을 겁니다. 내용이 없을 거예요. 네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줄 수 없을 거거든요. 이 PT 면접에서는 보통 평가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면 산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력이라는 것이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직무 이해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 논리력, 창의력, 표현력 이런 것들이 대부분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요. 네.
자, PT를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PT만 잘했어. 그러면 표현력 안에서 또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PT 스킬이라는 부분의 점수를 좀 잘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 평가 항목 중에서 보면 아주 일부거든요. 네네. 내가 이 비즈니스를 모르고 이 직무를 모르는데 직무 이해력, 산업의 이해력, 논리력, 창의력을 절대 보여줄 수 없거든요. 거긴 다 0점 받고 표현력 안에서 하나만 점수를 받는 거예요. 합격 못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PT 면접은 단순한 PT라는 생각을 절대 버리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거, 인류를 구원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예. 네. 여러분들이 대안을 제시하실 때 네.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야기를 펼쳐나가 주셔야 돼요. 절대 인류 여러분들이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PT는 구조화가 절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구조만 잘 갖춰져 있어도 쏙쏙 들어와요. 네. 그 구조는 뭐냐면 보통 내가 제시받았던 질문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짧게. 그리고 나서 이 문제가 발생했던 이유와 근본적인 원인을 그 뒤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보통 시간에 따라서 다른데 5분 기준이라면 2개 내지 3개의 대안을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1개는 너무 적고요. 또 3개가 넘어가면 산만해져요. 면접관들이 이 아이가 어떤 문제 해결안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3개가 넘어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중요한 것, 아까 평가 항목 중에 창의력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 그랬죠. 네. 네. 창의력은 이 문제 해결, 내가 제시하는 대안 안에 녹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의 면접이기 때문에 학술 발표회가 아니거든요. 대안이 3개라면 1번, 2번은 나의 인사이트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넣으시더라도 나머지 하나 정도는 빈 구석이 많더라도 좀 허접하더라도 좀 독특한 거, 창의적인 거 그것을 반드시 넣어서 창의력에 대한 점수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수 받기 힘들 겁니다. 이런 구조로 가지고 가시면 굉장히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을 거고요. 평상시에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뉴스 많이 보시고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다트 많이 보시고 하시면 준비가 철저히 될 겁니다. 네. 네, 그 그룹 디스커션 면접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PT 면접과는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그렇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평가 항목. 평가. 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 항목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요. 일단 GD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하면 대안 도출 또는 찬반 토론을 해요.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떨 경우에는 대안을 도출해 보세요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찬반을 나눠서 토론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6명의 지원자를 한 팀으로 넣어서 들여보내고요. 네. 그리고 30분 정도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면 평가 항목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냥 토론을 해서 잘해서 내가 이겼다고 해서 점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토론 면접은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점수를 따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점수는 어떤 부분에서 따야 되느냐?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여기서 놓치는 것이 소통 그리고 팀워크 이 부분을 가장 놓쳐요. 특히 팀워크를 많이 놓칩니다. 이 토론 면접을 할 때도 팀워크라는 것을 분명히 보거든요. 팀으로 토론을 하니까 그 안에서 내가 팀워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토론을 할 때 한 번도 참여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 끝까지 내 경쟁자니까 얘 한마디 못하는 거 내가 좀 더 점수를 딸 수 있겠구나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친구 내 팀이잖아요. 우리 팀으로 상대와 토론을 하는데 이 친구도 참여를 이끌어줘야죠. 그렇죠. 그런 노력을 들여줘서 팀워크라는 것을 여러분들 점수를 따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은 다 팀워크 생각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팀워크를 고려해서 점수를 땄다면 여러분들은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소통은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자꾸 소통의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그것도 적절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말했던 거를 경청하고 그것을 요약해서 내가 네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어. 하지만 내 생각은 이런 관점에서는 좀 다른 생각이야 라는 것을 얘기해 줄 때 소통의 점수를 또 같이 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그 그룹 지금 롯데그룹의 면접 전략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롯데그룹 합격을 위한 신의 한 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한 수. 정장을 입고 바닥을 박박 기어라. 그게 어떤 뜻이죠? 이건 또. 롯데를 지원하는 친구들 또는 CJ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그런 경향이 많아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고급 서비스를 받는 그 대상 고객이 이런 롯데그룹에 많거든요. 네. 내가 고객으로서 받았던 그 서비스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러 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옷은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실제 일은 햇볕 한 군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무실에서 네. 공장보다 더 험악한 길을 오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바닥을 팍팍 끼는 그 정장 바지에 먼지를 묻혀가면서 일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실제 그런 각오가 있어야지만 롯데그룹을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종 합격을 위한 면접 전략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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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우리 동네엔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준비하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진양입니다. 춘천시 석사동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업 본사로 업무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재졸 이상 신입사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와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며 직무는 공사 입찰 수주와 계약 체결에 관련된 업무이고 연봉 2,63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8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고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 직원 1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은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교원구몬입니다. 원주시 단계동에 소재하고 있는 학습지 일반서적 출판업으로 행정업무 담당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며 직무는 일반 사무 업무로 영업 현장, 근태, 출장, 수당에 관련된 업무이고 월급 180만 8,750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25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고 방문 또는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 무관으로 신입 지원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청주로 떠나봅니다. 서은혜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유화관관 주식회사입니다.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소재의 농업용 파이프
펌프 생산 제조업체로 현재 지게차 운전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학력, 경력은 모두 무관하고요.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협의도 가능합니다.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이력서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이 채용 시까지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직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바로 알려주시죠. 네, 다음으로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프로그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4월 5일에는 근로기준법을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을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요,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 가능하시고요.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단기 취업 특강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또 회사와 내가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취업 포털 커리어의 손용우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용쌤 저는 처음 뵙는데 되게 오랜만에 저희 프로그램 나와주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짧지만 저희가 육아휴직을 좀 쓰고 왔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근데 조금 정말 짧더라고요. 네. 얼마나 되게 힘들어 보이시네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애보기 힘들죠. 네, 이게 정말 근데 제가 뭐 드신 말씀은 만약에 조직에서 육아휴직을 준다고 하면 네. 절대 거부하지 마시고 최대한 길게 최대한 길게. 네, 써야 된다. 눈치 보지 말고. 네, 제가 좀 짧게 써서 너무 아쉬웠어요. 얼마나 쓰신 거예요? 한 40일 정도? 40일. 40일로는 택도 없나요, 이게? 저한테는 부족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얼굴 표정으로 다 들어가셔서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네네. 그래도 오늘 또 힘차게 네. 내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2부의 도움이죠. 김하윤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하윤 캐스터, 네. 오늘이 또 마지막이네요. 네, 어떡해요. 그렇습니다. 네. 아쉽죠. 너무 아쉽죠. 왜 아쉽네요. 이렇게 안 아쉽게 말하세요? 아쉽지만 마지막이지만 마지막이지 않은 것처럼 진행을 하고 이제 또 끝에 한번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년 가까이 저희 잡정보센터와 함께 해주셨는데 저도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하지만 분명히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고 마지막 인사는 끝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용쌤 오늘 소개해 주실 히든 챔피언 기업은 어디인가요? 이번에 제가 소개할 기업을 선택을 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제조 기반이 아니라 이왕이면 또 다른 생활용품에서 접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을 했는데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할 기업은 사무용 가구를 중점으로 해서 제조를 하는 강소기업인 주코아스입니다. 코아스. 네네. 저희가 가구 관련 기업하면 뭐 외국에서는 이케아가 먼저 생각이 나고 국내에서는 뭐 한샘이나 일룸이나 퍼시스 등 정도가 떠오르는데 솔직히 이 코아스라는 데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어떤 기업인가요? 제가 아침에 차를 이제 몰고 여기 방송국에 올 때도 네. 라디오에서 이 광고 나오더라고요. 아, 코아스에 대한 광고가요? 나오는데 사원수로 하면은 규모를 따지면 사원수 한 325명이고요. 그리고 전국의 대리점마에서 한 330여 개가 있는 이제 강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코아스는 이제 사무용 가구만 중점을 만드는 이제 기업인데 업계 최초라는 이 문구가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사무용품 관련해서 국내 최초로 그 사무화 시스템을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일반 책상이 있으면 이 책상 위에 PC가 들어오고 공간이 있고 또 복합기를 놓을 수가 있고 또 인터넷 선을 꼽을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접목한 이게 이제 그 사무화 시스템, 사무 가구를 보시면 되고요. 이걸 처음으로 도입한 기업이고 그리고 중국의 이 사무용 가구 기술을 처음으로 또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예, 그리고 업계 최초로 또 미국 관공서라든가 군부대에 또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3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웬만한 강소기업보다 훨씬 큰 규모인 것 같은데요. 네. 제품은 우리가 어디서 좀 접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일반 아마 지금 뭐 상반기 공채 쓰고 있는 분들은 아마 대기업 들어가시면 코아스 제품이 아마 다 의자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오.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주 구성이 책상과 의자 그리고 서랍과 캐비넷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우리 가정에서의 가구가 아니라 이 코아스가 주력하는 거는 사무용품 가구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딱 우리가 만든 제품들은 생활용품 가구가 아니라 사무용 가구만 주력하는 기업인데, 여기서 주요 제품이 의자에서는 토크라는 게 네. 있고, 또 가구 사무용 가구에서는 이제 PC라고 해서 그 브랜드를 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의자에서는 이제 뭐냐면 아마 앉아 보신 경우가 다 있으실 거예요. 앉았을 때 목을 되게 많이 보여주는 그게 있고 네. 또 허리를 보여주는. 그래서 제품군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의자 한 부분에서 목과 허리를 계속 그 부분을 보완해서 만드는. 예, 그게 이 기업의 좀 제품의 좀 특징입니다. 예. 의자를 사야 될 것만 같은 네. 설명이셨는데 그리고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앉아보셨을 앉아봤어요. 그 의자, 네, 맞습니다. 그런 의자인데, 자, 저희가 아까 뭐 말씀도 해주셨지만 미국 관공서나 이런 데도 거래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다른 주요 거래처는 어디가 있을까요? 또 대기업을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또 알고 계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LG 그룹이라든가 네. 네, 그리고 포스코, 그리고 IT 기업이 보통 희망시 보면 가고자 하는 이유가 그 사무 환경이 되게 좋아서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IT 기업분들 쪽이 또 이 사무용 가구를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오래 앉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IT 기업에도 거의 이 제품 거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라든가 뭐 병원 이런, 그리고 방송사에서는 SBS 방송사가 네. 이 제품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관공서 군부대 이렇게 지금 거래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용우쌤께서 이 가정용보다는 이 코아스가 사무용에 좀 주력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가정용과 사무용 가구 업계의 특징 좀 차이가 있다면 사무용 업계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솔직히 이제 제 아내도 되게 잘 알더라고요. 가구에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아마 구입자분들이라든가 일반 남성분들은 잘 알지를 못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일반 가구가 아니라 사무용 업계, 이쪽 업계에서의 시장 규모가 연간 약 1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 시장 규모 안에서 이 업계의 특징이 뭐냐면 아니 독과점, 그러니까 정유업계처럼 몇 개 주요 정유 사사가 이렇게 독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완전 경제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 완전 경제 시장 안에서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4개의 기업을 한다면 아마 알고 계실 수 있는 이 퍼시스, 네. 그리고 네. 리바트, 보르네오, 그다음에 코아스 이 4개의 기업이 시장을 좀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4개 중에서 위치는 어느 정도 되죠? 코아스가? 코아스가 사무용 가구 업계 놓고 본다면 지금 2위입니다. 두 네, 번째로. 맞습니다. 네. 자, 저희가 코아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파악을 해봤는데 코아스가 걸어온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하연 캐스터가 코아스의 연혁을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네, 알짜배기 기업인 주식회사 코아스의 연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 한국 OA 시스템으로 시작한 기업 코아스는요, 1995년에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1998년에는 품질 경쟁력 50대 중소기업에 선정되고요. 2000년에는 품질 경쟁력 우수기업에도 선정됩니다. 4년 뒤인 2004년에는 일본 우찌다사와 기술 제휴를 하게 돼서 해외로의 가능성을 엿보였고요. 2006년에는 5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출합니다. 2010년에는 G20 정상회의에서 쓰는 의자로 선정됐으며 미국 관공서 및 군부대에도 납품하게 됐고요. 2015년에는 독일 발트너사와 실험실 시스템 업무를 제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연혁을 좀 살펴봤는데요. G20 정상회의에서 사용한 의자가 코아스의 제품이라는 놀라운 성과와 그리고 코아스의 기술력과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강소기업이라고 하기에는 기술력이나 해외 수출이 참 대단한 수준인 것 같은데 경쟁력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코아스가 강소기업이라고 규모로 되어 있지만 특허권이 69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의자와 이 사무용 가구, 책상에 관련된 특허권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그 전국에 아까 34개소의 대리점이 있는데
만약에 그 제품에 대해서 AS를 신청을 하면 24시간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좀 발빠른 이 서비스 부분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해외 30개국에 아까 수출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솔직히 이 해외에 수출을 할 때 세 가지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게 가격과 디자인 그리고 품질이 이게 네. 충족이 돼야 되는데 해외에서 인정하는 이 디자인 품질을 인정받았다는 부분, 이게 또 세 번째 경쟁력이고, 가구 업계에서 잘 시도하지 않는 이 친환경을 되게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이 된 게 가구 소재로서 한지를 활용하는 부분을 네. 하고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또 IT 기술을 지금 접목을 해서 UV 쿼터스형 이 가구를 지금 지향하는 부분, 이게 아마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코아스의 매출액은 또 얼마인지, 그리고 연봉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우선은 너무 기대하실 것 같아서 연봉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연봉 먼저 말씀드리면 이 코아스의 평균 연봉은 3,500 정도고요. 그리고 신입 연봉은 이제 물론 직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2,500에서 3,000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코아스의 매출액이 작년 매출액이 약 1,145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약 25억 원인데 아마 전에 기업들에 비해서는 매출의 순이익이 되게 작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사무 가구 업계에서의 한 1,000억 원대 규모면 건설 업계에서의 몇 조 원대와 맞먹는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성과인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비교를 제가 드려서 이렇게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을 보시는 취준생 여러분들 중에 이 기업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코아스 채용에 대해서 김하연 캐스터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채용 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아스의 2018년 상반기 신입 채용 모집입니다. 모집 지역은 서울 본사와 파주, 김포, 대구 경북지사로 나뉘어져 있고요. 모집 부문으로는 인사교육 서비스와 구매, 고객센터, 오피스 컨설팅, 가구 제품 개발과 R&D, 엔지니어 모두 서울 지역이며 신입과 경력직 모두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재 관리와 재상품 관리, 물류, 시공, 생산 관리와 품질 관리, 생산 가공, 생산 조립은 파주 지역이고요. 이 또한 신입과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재 관리와 생산 의자 조립 및 영업으로 김포에서 채용권 있고요. 대구 경북지사에서는 사무가구 영업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제출 기한으로는 4월 15일 일요일 자정까지지만 이 적격자가 채용될 경우에 조기 마감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른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코아스의 채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건강검진 후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면 일반 공채 지원과 비교해서 조금 더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아마 코아스에 지원을 하실 때 자사 형식입니다. 그래서 네. 온라인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게시된 이메일 지원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때 자사 형식의 코아스가 제시한 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그 세 개로 또 다 작성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글 파일과 엑셀 파일, 이렇게 워드 파일 중에 내가 가장 좀 편한 양식으로 해서 한 가지만 선택하셔가지고 작성하시면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입사 지원서에 아마 대기업 온라인 지원에서 보지 못한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최종 연봉이 있고요. 그리고 희망 연봉이 있고 희망 직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개인이 이 조직에 들어가서 앞으로 진행을 했을 때 희망하는 그 연봉과 또 초임 연봉, 희망 직위 적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메일로 지원을 할 때 제목이나 내용을 쓸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이 문의를 하시는 부분들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이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제목에는 절대 이렇게 뭐 하트 표시, 뭐 이런 뭐 느낌표라든가 좀 이런 기호를 절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고, 네. 그리고 내용에도 이제 뭐 고의로 하시는 건 아닌데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카톡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게 뭐 크크크 이렇게 막 이렇게 놓으시더라고요. 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놓으시는데, 실제로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특히 자제하셔야 되고, 네. 내용적인 부분들은 너무 많이 뭐 지원 동기처럼 뭐 자기소개처럼 본문의 내용을 너무 많이 저울로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뭐 안녕하십니까, 뭐 이번 코아스 어느 직무로 지원자 누구입니다. 네, 이번에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하게 됐는데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간단하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겠습니다. 강조드리는 거는 기호, 부표로 한 기호는 절대 삼가하시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용우쌤이 이 코아스를 들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추천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현재 3반기 주요 30대 그룹들이 서류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이때가 좀 약간 좀 붕 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 때 구독자분들이 지금 이 코아스 같은 경우는 정말 전 지역에서 계신 구독자분 지원이 가능한 거고 네. 특히 남녀 구분 없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실내 건축학 아니면 건축공학을 한 여성 구직자가 있다고 한다면 좀 지원을 하셔서 좀 면접 기회라는 부분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여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가 되는 가국의 숨겨진 강자 코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김하윤 캐스터, 진짜 한 1년 정도 되는 긴 시간을 저희 잡정보센터와 함께 해주셨는데 느낀 점도 많으실 테고 또 하고 싶은 말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이 잡정보센터를 작년 봄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또 네. 이제 또 새로운 봄이 와서 거의 1년이란 시간을, 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저 또 언제든지 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고 계시고요. 네, 항상 그리고 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취준생분들 올해 안에 꼭 취업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네, 저희도 김하윤 캐스터에게 많이 빚을 졌는데 이제 이 빚도 어떻게 갚나 싶어요. 빠른 시일 내에도 얼굴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제 김하윤 캐스터는 본업으로 돌아가서 기상캐스터로 활동을 해주실 텐데요.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손용우 컨설턴트 그리고 김하윤 캐스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저희가 또 알차게 준비해봤는데요. 내일은 불금입니다. 잡정보센터 또한 불금인데요. 금요 스페셜의 새로운 코너 저희가 계속하고 있죠. 배고픈 구직자들을 위한 공론회 배구공 그리고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